안녕하세요. 어제는 좀 꿀꿀한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내용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내용을 설명은 드렸지만, 결국에는 케어케이는 가격이 지금 오를 수 없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피해자잖아요. 저도 피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해지를 하고 이 사업에서 떠나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금액 대비 얼만큼 손해를 받느냐, 이게 피해 금액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저희는 잠재적 피해자지만은 1000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가 지속이 된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피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갖고 보는 거는 뭐 이 고소 고발건으로 해 가지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냐, 이걸 떠나 가지고 어제 이야기한 거는 거래소의 가격을 가지고서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상태는 저는 여전히 절대로 가격은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지도 팔지도. 그리고 어 적어도 지금 거래소에 나가 있는 기어케이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는 한 18만 명 전후는 여전히 유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이쪽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뭐 해 놓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거래소에 지갑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유통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실제로 뭐 한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유통 수량은 똑같이 뭐 1억 700만 개 정도가 그대로 변화 없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시총 순위로는 우리는 뭐 한 1700위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지요. 근데 그거는 이 KOK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예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뭔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 적어도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억 명이라고 하면 1억 명이 아니더라도 뭐 수백 명, 수백만 명, 아니면은 한 1000만 명까지라도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킹이 되고,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거를 매수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여기가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져야지만이 소개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래를 미래를 생각해서 또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절대로 지금과 같이 뭐 몇만 불, 뭐 몇십만 불 이런 단위가 아니고, 정말 저는 5천 불도 지금은 어 어느 정도 그 환수가 된다 손 치더라도 5천 불도 스테이킹 신규로 하는 거에 5천 불도 너무 비싸다. 너무 많다, 금액이. 그게 사람이 일단은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뭐 300불이든 100불이든 그것도 300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100불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00불부터 뭐 한 1000불이든 2000불이든,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내외에서 내외 정도에서 이거를 어
신규로 스테이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거래소도 활력을 좀 갖는데요. 거래소 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개도 또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소개를 할 때 지금과 같은 플랫폼에 들어있는 콘텐츠의 서비스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우리가 뻔젓이 거기에 봤잖아요. 역할에 보면은 KOK 재단이 하고 K 스테디움 PT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메타엠이 하는 역할이 두 개가 똑같은데, 거기에 콘텐츠 어, 소싱도 들어가 있잖아요. 한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장금이라도 차라리 하나 들어가고, 오래됐지만 그거는 특히나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 그 저기 조선시대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거는 방영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가릴 때 다 가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훨씬 그 저기 이슬람의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랬나? 전 세계 인구의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어, 그 구색이 맞춰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걸 경험을 하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 내용을 어, 뭐 음, 지나가는 식으로는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코리아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KCP를 통해 가지고 그런 콘텐츠들을,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어, 월, 월 수수료를 주고서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7달러 갈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한 뭐 3만 불,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매달 준다고 해도 한 6천만 원 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실제로는. 근데 KOK 재단에서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에 사용이 될 운영 자금이라고 했을 때, 콘텐츠를 또 여기다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마케팅 비용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갖고 넣더라도 어 그게 7달러 정도, 5달러 정도가 됐을 적에 어 뭐 한 3만 불에서 5만 불, 5만 불에 가면 만 개만 매달 내 보내면은 결국에는 그 콘텐츠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매달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그리고 또 1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옛날 1년 전에 올라왔던 게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을 때, 그냥 돈을 주면은 돈을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상받은 거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우리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그 KOK라는 것 자체를 KOK 플레이의 기축통화로서 지불 수단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게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거를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원래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싸그리,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고, 뭐 OTT라고 그 뭐 오피스 쿠킹 뭐 그런 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를 자체 제작을 했다라고 제작비를 줬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 주고 거기에 출연자들 10분짜리 그 5부작인가 그 정도 됐는데 원래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8부작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부작 정도에서 끝났고 그 내용 뭐 볼 가치가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거 하나 보고 나서 그냥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 이게 뭐 콘텐츠를 올렸다. 또 자체 제작을 했다.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건 자체 제작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은 그 상대가 소개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웃기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그 자체를 금액을 좀 낮추고 어떻게 하든 말든 지금은 어떤 사람도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KOK 플레이의 현재 상황이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딱 그거잖아요. 7달러 거지 같은 게 지금은 0.007이다. 거의 천분의 1이다. 누가 어떤 미친 사람이 이 KOK를 소개를 하고 이 KOK 플레이 플랫폼을 소개를 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는 다른 피해자 단체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이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한 사람들은 민사상으로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승소를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민사로 가 가지고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은 사실 교환 자산에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만큼을 받아가겠다는 게 그쪽의 그 주장이에요. 근데 피해 금액을 받아갈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딱 잡아넣을 적에 US 달러로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면 5만 불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스태킹을 시켰냐? 아니지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US 달러도 아니고 하나로 시작을 하지요. 은행 저기 거래소와 연결돼 있는 은행에다가 데포짓을 하면은 예치를 해 가지고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은 만 48시간 다시 하는 사람들 이전에 한번 이용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24시간 이후에 그 현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상 자산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그게 XRP고 그다음에 TRX인가 그 지금 뭐 트론이지요. 이거를 삼과 동시에 트론이라든가 리플을 삼과 동시 딱 사는 그 시간에 이미 현금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것은 트론이나 리플을 가진 사람한테 다 그 파는 사람한테 돈은 다 갔지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나오는 게 트론이나 리플을 팔면은 현금을 받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현금은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스테이킹이 탁 될 때 결국에는 옮겨 가지고 이 KOK가 상장이 돼 있는 거래소에 가서 트론이든 리플을 판 다음에 USDT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KOK를 사요. 그 KOK가 인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면은 수량을 몇 개를 스테이킹을 할 건지를 지정을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수량으로 해요. 그러니까 수량으로 들어갔는데 비트나 이더, USDT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개수가 들어감과 동시에 그게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동일하니까 그 금액만큼이 딱 들어가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플랫폼 가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KOK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 송씨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잖아요. 비트나 이더를 사 가지고 또는 USDT를 가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거래소 가격이 늘 낮으니까 낮은 데에서 같은 개수를 사 가지고 100 개를 이게 $1 일찍에 100 개를 사면은 $100 잖아요. 이게 1.25달러다 그러면 $125로 거기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될 적에는 1 KOK는 1.25 달러 US 달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요. 그럼 개수 KOK 1 KOK가 1.25 달러니까 내가 사 갖고 들어갈 적에는 1 달러에 거래소에서 샀는데 100 개를 샀어요. 근데 100 곱하기 1.25 달러를 하니까 125 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서 내가 이득을 보면서 스테이킹을 하니까 비트나 이더나 USDT는 그대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게 되니까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에서 결국에 이득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까 KOK로 그 플랫폼 가격을 이용을 하라. 플랫폼 가격 요놈을 이용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여 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맞고 실제로 우리는 KOK 외에 스테이킹을 하는 수단으로 세 가지가 추가가 돼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거의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하고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교환 자산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한들 이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사기 유사수신 이후에 횡령이 추가가 된 거 없고 증거인멸이라는 게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그게 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타관 이관이라고 그 자기들이 띄워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그리로 넘어간 거지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이전에 계속해서 그 확인을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제공을 한 증거 자료, 그들의 주장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신도 아니고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 뭐 이런 데서 보듯이 스스로 알아 가지고 탐정할 활동하듯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여기에 이 KOK 플레이라는 이 사업에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크지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지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소를 했으면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어려웠을 거다. 그러면은 변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우리 1,000원짜리 뭐 변호사 뭐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드라마에서 나온 사람은 그냥 이제 하나의 인물이니까 등장인물이고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하지. 실제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나라는 그 성공을 뭐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 금액이 수임을 하는데 그게 되냐. 일단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하고 선불이에요.
그리고 성공 보수라는 거를 정해 놔 놓고 요구를 했는 그 인제 그 사건을 맡으면서 어느 수준까지가 되면은 성공이다라고 해 가지고 고만큼이 달성이 되면 성공 사례비를 추가로 주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 가지고 스스로 알아 가지고 또 다른 거를 파헤치고 해 가지고 제공을 하느냐? 아니라 이거요.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상대로는 그렇게 괴롭힘을 안 준대요. 거기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고소인과 고발인은 그거를 증명을 하는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를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은 또 뭐냐? 우리는 법률적인 부분에 좀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경찰도 수사관도 수사관한테 제공하는 그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똑같이 누구한테 또 줘야 그런 내용을 설명을 또 해야 되나 하면은 바로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인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고발자와 고소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고소자나 고발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 고발을 해 봐야 우리가 추정 60분에서 봤다시피 그냥 하소연 정도 하는 정도, 뭐 그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울산경찰청에서 그 저기 뭐고 그 송가병 씨도 그 이야기했고 뭐 그 김판종 씨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콜드 월렛 해 놨으면은 오너 월렛을 보여주는데 스테이킹 관련되는 것들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땅속에 파묻어 놓거나 그다음에 은행에 잡아 넣어 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따로 맡겨 놓거나 하면은 압수수색 그게 백날 첫날 해 봐야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위탁받은 자와 보관자를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저기 뭐 사기나 유사수신을 해 가지고 그 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고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만은 저희는 제가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이렇게 법적 대응도 하고 정상화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거는 소수가 그 고소를 하고 해 가지고 돌려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게 예를 들어 저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개수로 따지면은 개수만 내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돈으로 준다? 어디에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 재단에 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으로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큰으로 가지고 있는 게 KOK. 그건 토큰을 운영 자금으로 쓰는 포션만큼을 이용을 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근데 재단이 지금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거기가 KOK 재단이라고 세워 놓고 거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사무실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실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삼기재단도 대란로에 그게 뭐 변호사 그 빌딩인가 뭐 법률 빌딩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8층인지 10층인지 거기에 전세 들어 있었어요.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컴퓨터 노트 저거 뭐그 디스플레이 모니터 이 정도 있고 뭐 노트북 가지고 다니고 그게 다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장대로 본래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스테이킹의 기본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US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그만큼의 현금을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에서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그 위탁받은 자와 보관자 그 역할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있는지를 저는 그거에 되게 저기 내용들을 정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저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홀드 월렛 형태로 있는 게 누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지.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지금은 여기서 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스테이킹이라는 거 자체는 보관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트나 이더, USDT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축통화가 아니고 하나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스테이킹은 돼 있는 거고,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그네들이 끄잡아내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의 그 우리 기축통화인 KOK로 모든 것들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 때문에, 범죄 집단 때문에 갖춰야 될 걸 못 갖추고 완전히 쇠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정도는 그 비트, 이더, 테더를 가지고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그 저기 KCP,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서버 이런 것들에다가 KOK 플레이의 앱도 추가로 좀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비용은 당장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비용을 일부를 이용을 해서라도 이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사업 자체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형태를 갖춰야 된다. 그 나머지 가지고는 전부 다 KOK, 저거 KOK를 제외한 이 세 가지는 다 없애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KOK로 바꿔야 된다. 우리 0.007달러짜리를 예를 들어서 어, 어, 7천만 개라고 하면은 7천만 개를 현재 가격으로 살라고 하면은 7천만 개는 공을 하나, 둘, 세 개. 그러면은 7,770, 70만 불, 저기 70만 불 정도 되면은 7천만 개를 살 수가 있어요. 0. 아니지, 0.007이니까 7천만 개면은, 그렇죠. 아니지. 10만 불 정도가 되면은 7천만 개를 사나요? 제가, 저도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곱하기 점. 아, 이거를 살라고 나눠야죠. 이게 7천만 개를, 맞아요. 곱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49만 불, 한 50만 불, 한 6억 정도 하면 7천만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스태킹 지갑으로 바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워낙에 지금 우리가 한 1년 한 8개월, 1년 9개월 정도를 고통 속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스테이킹 리워드만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 지금 그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는 거, 소각되는 거,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유통 물량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유통 물량은 15억 개 정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5억 개를 빠져나가는 만큼은 보상용으로 다시 넣어가지고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많은 수량을 자꾸 산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게 소각돼 갖고 없어지거나 스태킹 지갑으로 되면은 스태킹 지갑으로 보내진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요? 유동성을 줄여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그러니까 수요는 7천만 개씩이나 사버린다고 치면은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량은 줄어들어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0.007에 계속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일정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것도 막 한꺼번에 이렇게 어, 그 곡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오르도록 하다가 어느 정도 그 물량이 소화가 됐을 때 그때는 그 수량을 많이 안 사도 가격은 오르겠지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수가 뭐 스테이킹이 얼마가 돼 있든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거래소에 있는 사람이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다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뭘로, 거래소 가격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를, 가치를 법정 화폐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억이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저기 선물, 현물, ETF 승인이 SEC로부터 났기 때문에, 특히나 현물 어, ETF가 승인이 올해 1월 달에 났으니까 이거는 지금 73,000불 뭐 넘어갔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머지들은 이더리움은 다음에 또 하나의 ETF의 그 법정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음 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솔라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놈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나머지들은 뭐 도친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KOK는 저는 제가 뭐 그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거 거래소의 가격은 전문가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지요. 특히나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쪽에 어, 이 각각의 토큰이든 코인이든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공식적인
그리고 재무제표라든가 뭐 기업의 어 뉴스에 나올 만한 이슈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접할 수가 없지요.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또 8 시간이면 8 시간, 9 시간, 9 시간 동안만 인제 거래가 되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유구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인제 긴 시간 동안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게 인제 기술적으로 또 뭐 차트의 어 뭐 어 일일 분봉, 이 일일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반드시 한번 또 터치를 하고 가는 거는 웬만해 가지고는 또 끌어내렸다가 올려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KOK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가격이 상승이 될 거다.'라고, 그다음에 '하락이 더 될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것과 이렇게 또 객관성을 또 놓고 봤을 때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가지고 M자 비슷하게, M자는 아니고 뭐 하여튼 간에 U자처럼 이렇게 됐다가 쭉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계속 행보잖아요. 근데 이거 바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은 제가 "머리 아프다."라고, "정신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 회복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법적인 싸움은 옛날처럼 구시대처럼,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3050 때나 이때는 법이라는 것보다는 권력의 파워 가지고, 권력, 그러니까 파워 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저는 죄를 만들어라 하면 죄를 만들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어 증거 위주로 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서 법적으로 저놈들을 그 벌을 준다거나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저는 취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심지어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편에 편중해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이런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 자체만 알려줘도 수사를 아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플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복잡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상대적으로 저는 좀 심플하게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근데 저희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는 그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거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KOK라는 게 모 업체의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또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꽤 긴 기간 동안 누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단이고 재단의 역할을 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놔뒀을까요? 저는 어 가정집에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서버를,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수사를 하는 데에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참 답답은 한데, 그래도 저희는 저는 제 논리는 스테이킹 지갑만 확인을 하면 된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근데 이거 뭐 텅텅 비었고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하더라도 그렇게 뭐 두 자리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최소 얼마 정도가 되면은 이 사업은 다시 돌아가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소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거래소에 우리 스테이킹 그다음에 프론티어가 아닌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조차도 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화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를 정상화하는 데에 그런 부분도 갖춰져야 되지만은, 나머지 이게 정말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다 좀 누구나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속지 않고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탈중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어 그 신뢰 기반, 그다음에 투명성, 그다음에 탈중앙화도 가장 근접을 그게 최대한 탈중앙화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어 뭐 피해 금액을 일부 회수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어 경험했던 좋은 시절로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상화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정상화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본 것도 회수를 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믿고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제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을 조금 어 상반되게 보시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힘이 좀 솟는 거고, 어제 이야기는 힘이 거꾸로 어깨가 처지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스스로가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한 번 바보가 아니고 두 번 바보, 세 번 바보 계속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들은 어떤 경우가 정상화의 상태인지,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정도는 제가 뭐 설명을 아주 많이 드린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서 기다리더라도 기다리는 게 뭐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